세상이 아직 탄생하기 전에 유일신 에루가 있었습니다. 에루는 자신이 생각한 것들에 인격을 불어넣어서 아이누들을 창조하였습니다. 아이누들은 신의 종족이며 멜리안도 이 아이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에루는 만물의 아버지 일루바타르라고도 불렸습니다. 공허 속에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어 아이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궁전에서 아이누들은 에루를 섬기면서 그가 정해준 음악의 주제에 맞게 노래를 하였습니다. 노래가 점차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더욱 아름다워지자 이제 에루가 던져준 장엄한 주제에 맞춰 위대한 음악을 탄생시켰습니다. 에루는 그 음악을 들으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누들 중에 가장 강력한 존재인 멜코르가 있었는데 멜코르는 점점 욕심이 늘어나서 자신만의 주제를 이 음악 속에 집어넣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멜코르의 음악이 섞여 들어가자 아이누들과 멜코르의 음악은 전쟁을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에루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는 이제 음악을 멈추고 아이누들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이누들은 동그란 형체의 세상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은 스스로 역사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아이누들은 매우 놀라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노래가 어떤 식으로 담기됐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연주에 없었던 신기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일신 에루가 직접 창조한 자손들이었습니다. 먼저 나타난 자손은 요정들이었고 그 다음으로 나타난 자손은 인간이었습니다. 아이누들은 이 신기한 존재를 보면 볼수록 이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멜코르는 이 자손들을 보면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왕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환상이 계속 전개되는 와중에 이제 에루는 환상을 다시 눈에 보이지 않게 하였고 그때 세상의 시간은 아직 끝에 다다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이누들이 마지막으로 봤던 부분은 태양의 제3시대 이후의 시점이었고 이 시점은 가운데 땅에서 멜코르의 부관이었던 사우론의 세력이 몰락하고 인간들의 시대가 열리며 첫째 자손 요정들이 그 땅을 떠나기 이전 단계의 시점이었습니다. 반즈의장 왕의 기원 이후의 시점인 것이죠. 하지만 아이누들은 에루가 보여준 환상의 아름다움에 이미 매혹되어 있었고 에루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이제 전에 보여줬던 그 환상을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러자 에루는 이제 아이누들에게 원하는 자들은 세상에 내려가 살아도 된다고 하였으며 대신 내려간 자들은 세상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하며 그들의 권능의 영향도 세상 내부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미 환상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있었던 많은 아이누들이 제약을 받아들이고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남은 자들도 있었으며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바깥의 궁전에서 에루와 함께 살면서 세상의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내려온 아이누들은 시간의 시작 지점에 도착합니다. 세상은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누들은 자신들이 본 환상을 실제로 이루어내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대역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권능을 사용하여 우주의 별들을 만들어내고 에루의 자손들이 태어날 아르다 행성을 만들어냈으며 그 땅을 공들여 정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아이누들 중에 가장 강력한 존재였던 멜코르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멜코르는 자기 맘대로 세상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아이누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맘대로 변형시키고 파괴하였습니다. 그래서 멜코르와 아이누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멜코르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아르다 바깥에 있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누들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누들은 계속해서 대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제 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그들은 전에 환상에서 봤었던 자손들의 모습과 비슷한 아름다운 형체를 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형체는 그저 의복과도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형체를 취할 필요도 없었지만 그들이 세상에 내려온 이유가 에루의 자손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기에 자손들과 비슷한 형체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멜코르는 아이누들이 형체를 취하여 즐겁게 거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질투하였고 매우 분노하여 그도 공포스러운 형체를 취하였습니다. 멜코르는 여전히 아르다를 지배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많은 아이누들을 권능으로 유혹하여 타락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멜코르를 따르는 자들 중에 부르제앙, 발록들과 사우론이 있었으며 또한 거미의 형체를 취한 몽골리안트도 있었습니다. 멜코르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틈나는 대로 아르다에 있는 아이누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아이누들은 자신들이 다져낸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아이누들 중에 가장 권위가 높은 자들은 아르다의 권능, 발라라고 불려졌으며 이들은 총 14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7명은 여성의 형체를 취하였으며 7명은 남성의 형체를 취하였습니다. 그들은 에루의 자손들처럼 결혼을 하여 함께 짝을 이루어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발라들 중에 최고 권위자는 바람을 주관하는 발라 마흐메였습니다. 그는 별의 여왕이라 불리는 바르다와 결혼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이 14명의 발라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누들은 마이아라고 불렸는데 멜리안도 이 마이아에 속하였습니다. 마이아들의 숫자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이아들은 주로 발라들을 따르며 그들이 하는 일들을 도왔습니다. 땅과 기술을 주관하는 발라 아울레는 아르다의 바다 한가운데에 가운데 땅이라 불리는 대륙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내 대지의 여왕 야반나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직은 하늘에 해와 달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땅과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발라들은 가운데 땅에 거대한 기둥을 세우고 권능을 사용하여 밝게 빛나는 두 개의 등불을 만들었으며, 이 등불 중에 하나는 가운데 땅 북쪽에 세워졌으며 하나는 남쪽에 세워두었습니다. 등불의 빛은 아르다의 대지를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이제 야반나의 씨앗은 싹이 돋아나 식물들이 자라났으며 나무들이 자라나고 동물들이 태어나 물과 숲속에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식물의 초록빛깔을 보며 아이누들은 경이로워하였고, 그것들을 보며 오랫동안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멜리아는 나무의 깊은 그늘을 사랑하여 숲속을 거닐면서 그녀의 아름다운 마법의 음성을 채워넣었습니다. 이제 아이누들은 잠시 일을 멈추고 모두 모여서 즐거운 연애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데 이때를 기회라 여긴 멜코르가 가운데 땅 북쪽으로 몰래 내려와서 땅을 파고 내려가 깊숙한 곳에 그의 요새 우툰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멜코르는 매우 악한 기운을 주위에 흘려보내서 북쪽의 대지를 오염시켰고, 그 땅의 식물들은 병에 걸려서 썩어 들어갔고, 강물은 부패하여 고약한 악취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숲은 어두워지게 되고 그곳의 짐승들은 뿔이 달리게 되고 괴물이 되어서 숲은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멜코르는 발라들이 없는 틈을 타서 등불을 파괴했습니다. 기둥이 쓰러진 여파로 발라들이 살던 장소는 파괴되었고, 가운데 땅의 대륙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등불의 불꽃이 쏟아져 내리면서 땅은 온통 불바다가 되었고, 그 이후 가운데 땅은 어둠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발라들이 반격을 하기도 전에 멜코르는 그들을 피해서 다시 땅속에 숨어버렸습니다. 발라들은 에로의 자손들이 태어나서 살게 될 공간이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손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멜코르가 함부로 어지럽히지 못할 안전한 거처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발라들은 이제 마이아들과 함께 가운데 땅을 떠나서 바다 건너 서쪽 끝에 있는 아만 대륙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튼튼한 산맥을 주위에 쌓아 올렸습니다. 그 후 발라들은 전에 파괴된 등불에서 주운 빛들을 모아서 권능을 사용하여 새롭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그들의 거처는 전에 살던 곳보다 아름다운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지의 여왕 야반나는 푸른 언덕의 풀밭에서 권능의 노래를 부르며 위대한 두 나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텔페리온이라고 불리는 하얀 나무에서는 은빛을 발산하였고, 라우렐린이라 불리는 금색의 나무에서는 매우 밝은 금빛이 뿜어져 나와 1만년 이상의 시간 동안 축복의 땅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나무의 시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꿈과 계시를 주관하는 발라 이루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 로리엔을 만들었고, 그의 아내는 치유를 주관하는 온화한 발라 에스테였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그녀가 만든 호숫가에서 잠을 자며 지냈는데, 아만에 사는 많은 이들이 이르모의 정원과 에스테오 호수에 찾아와 휴식을 취하곤 하였습니다. 발라들 중에는 영혼의 젊은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여인 바나가 있었는데, 그녀는 대지의 여왕 야반나의 동생이자 사냥을 주관하는 발라 오로메의 아내였습니다. 바나가 지나가는 곳은 언제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의 음악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마이아 멜리아는 그녀와 성향이 비슷한 바나와 에스테, 이 두 발라를 함께 섬겼으며 대지의 여왕 야반나와도 가까웠습니다. 멜리아는 로리엔의 정원에 살면서 오랫동안 거기서 자라나는 나무들을 가꾸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지냈습니다. 로리엔의 무리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멜리아보다 아름답거나 지혜롭거나 그녀보다 매혹적인 노랫소리를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멜리안이 로리엔에서 노래를 부르면 아이누들과 새들은 동작을 멈추고 그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며 흐르고 있던 샘물마저 흐름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어디를 가든지 새들은 멜리안을 따라다니며 곁에서 노래를 불렀으며, 멜리안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아만 대륙의 축복의 빛이 가득할 때 가운데 땅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운데 땅 북부에서 멜코르가 계속해서 그의 세력을 불리고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연구와 실험을 통해 온갖 괴물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멜코르의 세력은 점점 더 가운데 땅 남쪽까지 확산되어 갔고, 그리하여 아만의 발라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분명 이 나무의 시대 중에 에로의 자손들이 깨어날 것이며, 그들이 살게 될 땅을 멜코르의 어둠 속에 둘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별들의 여왕 바르다는 위대한 나무의 은빛 이슬로 하늘에 새로운 별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별들은 에로의 첫째 자손인 요정들의 출현에 대비한 기존의 별들보다 더 밝은 별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운데 땅은 여명의 별빛이 비추게 되었고, 이 빛에 의해서 드디어 요정들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요정들이 태어난 곳은 가운데 땅의 후이비에넨 호숫가였습니다. 요정들은 별빛을 받으며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며, 심골이 태어난 곳도 이 후이비에넨 호숫가였습니다. 멜리아는 요정들이 처음으로 눈을 뜬 시기에 마치 운명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평화롭게 지내던 로리엔의 정원을 떠나 가운데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새벽의 여명 속에 있는 이 땅의 숲속에 들어가 새들과 함께 지내며 그녀의 아름다운 음성을 숲속에 채워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운명
영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숲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멜코르는 요정들이 가운데 땅에서 눈을 뜬 것을 발라들보다 먼저 알아차리고는 부하들을 보내서 그들을 찾아서 잡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잡혀간 몇몇 요정들은 멜코르의 사악한 권능의 노예가 되어서 오크라 불리게 되는 끔찍한 종족으로 탄생하였습니다. 후이비엔에 사는 요정들은 멜코르를 두려워하여 조용히 숨어 지냈습니다. 사냥의 발라 오로메는 가운데 땅으로 한 번씩 사냥을 나가곤 하였는데 어느 날 그는 호숫가 근처에서 우연히 요정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서야 발라들도 첫째 자손이 출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라들은 요정들을 지켜내기 위해 힘을 모아 마이아들을 이끌고 가운데 땅의 멜코르의 요새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멜코르의 지하 요새에는 엄청난 숫자의 괴물 군단이 가득하였지만 아이누들은 고통스러운 공성전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 멜코르를 쓰러뜨리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아만네르그로 끌고 가 만두스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운데 땅은 다시 오랜 세월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능들이 난무한 전투의 여파로 가운데 땅 북부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아르다의 대륙의 형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살아남아 도망친 멜코르의 부하들이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론과 발록들 그리고 오크들이 여전히 가운데 땅의 위험 요소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라들은 요정들을 걱정하며 그들을 아만데르그로 데려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들이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요정들을 사랑하였기에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요정들은 처음엔 멜코르와 마찬가지로 발라들도 두려워하였으며 그래서 그들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정들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발라 오로메가 그들에게 다가가 요정들의 대표 3인방을 아만데르그로 초대하여 발라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정들의 대표는 인게와 피네, 신골 이렇게 3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 땅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두 나무의 찬란한 빛에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모두들 이 빛의 세계에 살고 싶어 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후이비에는 호수로 가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아만데르그로 이주하여 살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요정들이 자신들의 군주의 말에 따라 대이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인괴를 따르는 자들은 바냐르 요정이라 불리었으며 피네를 따르는 자들은 놀도르라 불렸으며 신고를 따르는 무리는 텔레리 요정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발라들의 부름을 거절하고 가운데 땅에 남은 요정들은 아바리 요정이라 불렸습니다. 아만데르그로 가장 먼저 출발한 무리는 인괴의 바냐르 요정들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서 피네의 놀도르 무리들이 출발하였고 그 다음으로 신골의 텔레리들이 출발하였습니다. 이 세 무리들 중에 텔레리 요정들의 숫자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이동 속도가 가장 느렸습니다. 요정들의 대이주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서부 해안가에 도착한 요정들은 물을 주관하는 발라 울모가 섬을 이동시켜서 요정들을 거기에 태워 아만데르그로 보내주었습니다. 신골은 텔레리들을 이끌고 가운데 땅 서부 해안 지역에 가까워지자 동벨레리안드에서 잠시 행군을 멈추고 백성들을 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신골은 자신의 절친인 놀도르의 왕 피네를 만나러 이동하였습니다. 서쪽 숲에는 아직 놀도르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신골은 숲속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나넬모스라고 불리는 마법의 숲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새들의 노래소리 너머에는 매우 아름다운 음성이 들려왔는데 신골은 자신도 모르게 동작이 멈춘 채로 그 음성에 홀려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심장은 마치 설렘으로 가득하여 전율을 일으키며 요동쳤고 그 아름다운 음성을 가까이서 듣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신골은 백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아만의 빛의 세계로 가고 싶다던 그 목표도 망각한 채로 그저 새들을 따라서 나넬모스 깊숙한 나무그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골은 마침내 하늘의 별빛이 보이는 숲속의 빈터에 도착하였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멜리안이었습니다. 신골은 멜리안을 바라보았고 그녀에게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멜리안의 얼굴에는 그가 아만데르그에서 보았던 경이로운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멜리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신골을 바라보며 서 있었으며 신골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경이로운 순간에 둘은 마법에 걸려서 그 상태로 최소 수십 년 이상이 해나가는 시간 동안 마치 돌처럼 그곳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나넬모스의 나무들은 이후에 이들이 입을 열고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올 때까지 더욱더 높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골이 사라진 긴 시간 동안 많은 텔레리들이 신골을 찾기 위해 여러 숲속을 헤매었지만 어디서도 그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넬모스 숲은 멜리안의 마법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곳은 아무나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신골의 동생인 울웨가 남은 텔레리들을 이끌고 서부의 해안으로 출발하였고 물을 주관하는 발라 울모는 그들을 섬에 태워서 아만데르그로 데려갔습니다.
올웨의 텔레리들은 아만대륙의 동부 해안에 항구 도시 알쿠알론드를 만들어 살았으며 올웨가 그곳에 텔레리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만대륙에는 바냐르와 놀도르, 텔레리 이 세 요정 밀족이 모두 살게 되면서 그곳의 아이누들과 요정들은 더욱더 축복의 시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정들은 아이누들에게 지식을 전수받았으며 그들의 지혜와 기술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서 더욱더 아름답고 신기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한편 가운데 땅에는 텔레리 요정들 중에 바다를 건너지 않았던 일부 무리가 여전히 남아서 살고 있었으며 일부는 계속해서 신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신골과 멜리아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함께 즐겁게 숲을 거닐었습니다. 신골과 멜리아는 나늘무스 숲에서 나와서 이제 멜도레스 숲으로 들어가 함께 살았습니다. 멜리아의 얼굴은 마치 맑은 거울과도 같아서 그녀에게서 나는 빛은 신골이 간절하게 다시 보고 싶어했던 그 아만의 위대한 두 나무의 빛과 같았고 그래서 그는 아만을 건너지 않더라도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였습니다. 멜리안도 신골을 매우 사랑하였기에 그와 계속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누임에도 요정의 형체를 계속 지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녀의 육체는 이제 이 땅에 속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신골에게 많은 힘을 건네주었습니다. 신골은 원래도 요정들 중에서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으며 아름답고 고결한 요정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요정들 중에서 가장 큰 키를 가졌으며 은혜색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모습은 마치 마이아 군주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그를 보고 매우 놀라워하였습니다. 텔레리들은 신골의 출현에 기뻐하며 다시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고 가운데 땅에서의 신골과 멜리안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졌으며 이제 남아있던 벨레리안드의 모든 요정들이 신골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신골과 멜리안은 벨레리안드 전역을 통치하는 위대한 대군주가 되었습니다. 신골은 회색망토왕이라고도 불렸는데 그래서 신골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회색 요정이란 뜻으로 신다르라고 불렀습니다. 신다르들은 신골의 통치와 멜리안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더욱더 아름답고 지혜로운 요정이 되었고 이제 벨레리안드는 오랜 세월의 평화를 누리며 새로운 생명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에 해당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신골과 멜리안에게도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넬도레스 숲에서 신골과 멜리안의 아름다운 딸 루시엔이 태어났으며 그녀의 주위에 하얀 꽃들이 솟아올라 루시엔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루시엔은 멜리안에게서 신의 종족 아이누의 혈통을 이어받아 신성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미모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권능들의 전투 이후 멜코르가 발라들에게 패배하여 수감된 지 1000년도 넘은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덧 가운데 땅의 벨레리안드에는 난쟁이들이 들어와 살게 되는데 그들은 동족의 산맥을 넘어와서 그 주변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땅과 기술을 주관하는 발라 아울레가 아주 오랜 옛날에 요정들이 출현하기 전에 그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창조한 생명체들이었습니다. 난쟁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요정들이 출현한 이후에 잠에서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요정들은 처음에 난쟁이들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었는데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있는 종족은 아이누들과 요정 외에는 없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골은 처음에 난쟁이들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은 금속과 돌을 다루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술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골은 난쟁이들과 교역을 하면서 서로 간에 많은 이득을 보았고 난쟁이들은 이제 벨레리안드 곳곳에 큰 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신골은 난쟁이들에게 많은 진주로 보답을 하였고 멜리안도 그들에게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멜리안은 어떤 미래의 위험을 예지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훗날 가운데 땅에서 멜코르에 의해 평화가 다시 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골은 적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튼튼한 왕궁을 짓기로 결심을 하였고 난쟁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땅속 깊숙한 곳에 거대한 왕궁을 만들었습니다. 왕궁 내부에는 높은 천장의 홀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서 이 왕궁은 천의 동굴 메네그루스라고 불렸습니다. 궁전의 내부는 마치 멜리안이 전에 살았던 로리엔의 정원 같았고 새들이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메네그루스는 가운데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멜리안이 예지한 대로 점차 가운데 땅 북부에서는 멜코르의 부하들이 숫자가 늘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멜코르의 부관인 사우론이 멜코르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어딘가에 숨어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크와 와르그, 늑대인간 등 사악한 짐승들이 이제 벨레리안드까지 나타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고 난쟁이들은 그들 때문에 불안해하며 지냈습니다. 그리하여 난쟁이들은 신골에게 찾아가 북부의 불안한 상황을 전하였고 신골은 그 말을 듣고 난쟁이들과 함께 무기와 갑옷들을 대량 생산하여 신다르들을 무장하였고 신골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벨레리안드에 나타난 사악한 짐승들을 모두 처치하고 이 땅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난도르라 불리는 옛 텔레리 일족들이 악의 위협에 견디지 못하고 신골의 안전한 벨레리안드 땅으로 내려왔고 그는 난도르들을 자신의 형제처럼
옵시디안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한 난도르들은 초록 요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악한 무리들은 신골과 멜리안 덕분에 벨레리안드에 함부로 내려오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이곳은 오랜 시간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옥좌에 앉아있는 신골의 위엄은 마치 마이아 군주처럼 보였고, 그의 땅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벨레리안드의 하늘은 별빛이 반짝였고, 꽃들은 향기를 내뿜고, 멜리안의 아름다움은 마치 테라코더 같은 밝은 빛깔이었고, 루시엔의 아름다움은 산뜻한 봄날의 새벽의 빛과 같았습니다. 신골과 멜리안이 만난 지도 어느덧 3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아만데륙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000년의 수감 기간이 끝나고 감옥에서 풀려난 멜코르가 마치 자신의 죄를 뉘우친 척 조용히 지내면서 발라들과 요정들에게 복수할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도르 요정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그들 사이에 어둠의 씨앗을 뿌려 넣었습니다. 그리하여 놀도르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자라났고, 그리고 멜코르는 오랜 옛날에 자신을 따랐었던 몽골리안들을 찾아가 그녀의 도움을 받아서 몰래 아만데륙의 빛나는 두 나무를 죽인 후 도주하였고, 그리하여 이제 아만데륙은 빛을 잃게 되어 어둠 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멜코르와 옹골리한테는 발레들의 추격을 피해 가운데 땅으로 건너오게 되었는데, 옹골리한테는 아만의 두 나무의 수액과 우물을 빨아먹고 매우 강력해진 상태였고, 이제는 멜코르까지 잡아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거미줄에 묶인 멜코르는 고통스러워하며 엄청나게 큰 비명을 질러대었고, 그 소리가 가운데 땅 북부에서부터 신골의 벨레리안드 땅까지 진동시켰습니다. 신다르 요정들은 이 소리를 듣고 어떠한 위험의 징조를 느끼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던 수많은 발록들이 깨어나서 멜코르를 구하기 위해 날아가게 되었고, 그들 전부를 상대할 수 없었던 몽골리한테는 남쪽으로 피해서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둠과 공포를 몰고 벨레리안드로 내려오게 되었고, 신골과 멜리안이 살고 있는 멜보리스 숲 방향으로까지 다가오게 되자 멜리안은 권능을 사용하여 옹골리한테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녀를 제지하였고, 그리하여 옹골리한테는 어느 가파른 벼락 밑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옹골리한테가 살던 곳은 어둠에 더럽혀져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곳은 공포산맥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옹골리한테는 근방의 거미 종족들과 교미를 한 후 그들을 먹어치웠으며, 결국에는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몸까지 먹어치운 후 가운데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미 후손들은 여전히 가운데 땅에 남아서 공포스러운 종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반지지향에 등장하는 쉴롭이 그녀의 후손이었습니다. 한편 멜코르는 발록들과 함께 자신의 요새 앙그반드로 돌아가서 그곳을 다시 건설하였고, 그 주변에다가 어둠의 구름을 깔아서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높은 봉우리를 세워서 공기 중에다가 악취를 내뿜었습니다. 앙그반드와 신골의 메네그루스 궁정 사이의 거리는 700km 이상 떨어져 있었고, 이는 멀고도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멜코르는 이제 군대를 기르기 위해 무수히 많은 오크들을 번식시켰고, 오크들을 전보다 더욱더 강한 힘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오크 대군을 일으켜서 벨레리안들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는 멜코르와 요정들 사이에 벌어진 첫 번째 대전투가 되었습니다. 북부의 오크 군단은 동쪽과 서쪽 양쪽으로 갈라져서 내려왔고, 이 시기에 벨레리안드의 요정들은 아직 한 장소에 많은 인원들이 사는 형식이 아닌 넓은 지역을 소수 인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뭉쳐서 물밀듯이 내려오는 오크 군단을 막아내기가 힘들었으며, 서부의 오크 군단은 신고를 섬기던 키르단의 항구 도시 에글라레스트를 함락시켰습니다. 키르단은 그곳의 신나르들을 이끌고 해안가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오크들은 계속 그들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골은 서부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고, 동부에도 마찬가지로 오크들의 대군단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골은 신다르와 난도르들을 소집하여 동부의 오크 군대와 전투를 벌였으며, 신골의 신다르 군대는 매우 막강하여 그들을 손쉽게 베어버리고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난도르들은 신다르에 비해 무력이 약하였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난도르들의 군주 데네소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골은 이에 분노하여 수많은 오크들의 목을 베어서 그의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난도르들 중에 많은 이들은 신골이 다스리는 땅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골은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벨레리안드에 연락이 닿는 모든 부하들에게 그가 다스리는 엘도리스와 레기온스 지역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멜리안은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권능을 사용하여 이 지역의 둘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법의 장막을 펼쳤습니다. 이 장막은 멜리안보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누인 그녀보다 강한 힘을 가진 자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벨레리안드가 이제 위험지대가 되었음에도 신골의 백성들은 여전히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막은 멜리안과 신골에게 허락된 자들만 들어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장막의 한쪽 지역은 음분의 원국 도리아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운데 땅에는 멜코르의 악의 세력과 도리아스가 대치하고 있는 이 시기에 서쪽 바다에서는 어떠한 존재들이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는데, 그들은 앞으로 흘리게 될 한없는 눈물의
가지고